오늘 주제는 지옥 아닌 공간 만들기인데 여러분 모두 생추어리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는 보금자리라고도 하는데요. 생추어리란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 실험 환경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살 위기에 처하거나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던 동물들이 구조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 평생 터전인데요. 그야말로 좀 환상적인 일처럼 들려요. 근데 해외에는 이미 생추어리가 있고 국내에는 새벽이 생추어리라고 해서 지금 새벽이랑 잔디라는 이름의 돼지가 살아가고 있는 생추어리가 있고 그것이 첫 번째를 시작으로 몇몇 생추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소보금자리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동물해방물결 홍성한 활동가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도지의 활동가를 모셨는데요. 우리 금쪽 같은 소 6명과 곰 12명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것부터 이 생추어리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생추어리를 통해서 꿈꿀 수 있는 환상이 무엇인지 굉장히 두 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끝내고 이제 곰보금자리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님부터 곰보금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보금자리 프로젝트 도지 활동가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소개했듯이 이제 지옥 아닌 공간 만들기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도지이고요.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거는 저희 단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단체 소개랑 이제 사육봉 이야기도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그거랑 이제 생추어리랑 저희가 돌보고 있는 화천 개체 소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이제 사육봉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육봉 남은 삶을 이제 편안히 보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곰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 이제 단체인데요. 사실 이 사육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체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문제에만 좀 집중해서 하는 단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뭐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사육본 산업은 조금 뭐 농장식 축산이나 이런 축산보다 더 다르게 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이 산업이 조금 끝낼 수 있고 뭔가 생추어리가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2018년에 이제 단체를 처음 설립을 해서 저희가 다 비상근 활동가로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처음 이제 상근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단체는 뭐 수의사, 뭐 사육사, 훈련사, 뭐 디자이너, 뭐 대학생, 뭐 변호사, 환경활동가 뭐 등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보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주로 활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추어리 건립도 계속 노력을 했고 이제 사육보험 산업 종식이랑 정책 연구 및 제안을 이제 정부한테 하고 그리고 뭐 사육 야생동물 복지 연구랑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육 야생동물을 위해서 복지 향상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행동 풍부화나 이런 물품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주는 것도 했고 이제 강연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책 연구 및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19년 2월에서 6월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28개 사육공 농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곰들 사진 촬영도 하고 이제 얘네들 상태나 이런 것들 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사육공 복지 제고를 위해서 생추어리비가 이제 필요하고 이런 특별법 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주장을 해왔고 이거에 조금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1월 26일 날 이제 환경부에서 곰 사육을 이제 종식하겠다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종식 이행 계획으로 뭐 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육 포기된 곰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도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뭐 특별법도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구례랑 서천에 정부에서 이제 곰 보호 시설을 만들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생추어리가 생소한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계부터 이제 조금 동물원이랑 어떤 점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자문을 해드렸고 이거는 좀 보신 분들도 조금 많으실 텐데 사실 저희가 화천 애들을 구조하기 전에 가장 왕성히 했던 활동인데 이제 사육곰을 위해서 이제 해먹을 소방 폐호스를 가지고 와서 해먹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해 주는 거를 했었는데 이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사실 저런 해먹을 설치를 해준다고 엄청나게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곰들은 원래 야생에서 있을 때는 상살이라고 해서 나무 위에서 보통 잠을 자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이제 곰들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그냥 물고 뜯고 뭔가 자극이 사실 사육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장난감처럼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저렇게 행동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해서 이제 구조한 친구들 아닌 이제 농장에도 설치를 해주고 뭐 동물원에도 설치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크게 하고 있는 건데 21년 6월에 이제 농장주가 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셔서 이제 곰 사육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애들을 웅담을 채취를 해서 죽이는 것보다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렇게 하게 돼서 저희가 사실 그때도 창건 활동가도 없고 되게 작은 단체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같이 할 이제 연대를 찾다가 이제 동물보건 행동 카라와 함께 이제 15마리를 구조를 하고 이 15마리를 위한 이제 생추어리를 건립을 하는 것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 15마리 중에 아까 12마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13마리를 총 돌보고 있고요. 이제 2마리가 이제 돌보는 중에 이제 죽었어서 그 이야기를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일요일 날 가서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곰들을 구조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에 이제 사육사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개체 관찰팀이라는 팀이 따로 있어서 매주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곰마다 사실 먹는 것도 다르고 어떤 곰은 살이 너무 쪄서 살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곰한테 손을 내밀면은 이제 꿀물 보상을 주는 걸로 해서 마취나 이제 묶어서 이렇게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체열을 할 수 있게 지금 훈련을 해서 지금 13마리 다 체열은 성공을 하고 이제 3개월마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피를 뽑고 그거 이제 애들이 어떻게 더 뭐가 나빠졌는지 뭐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만든 전용 케이지인데 케이지 안에 체중계를 설치를 해서 스스로 올라가서 이제 몸무게를 재는 식으로 해서 몸무게 체중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육보험이라는 게 사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사실 사육보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80년대부터 농가소득 증대로 정부 이제 산업차 이제 되게 이렇게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됐는데 웅담 수요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되게 사양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곰들한테 먹이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먹고 살고 그렇게 그냥 죽지도 못하고 약간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이 반달가슴곰 사육곰이 사실 반달거슴곰이기는 한데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긴 하지만 이제 되게 법 안에서 약간 가축도 아니고 완전 야생동물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80년대에 농가가 지어졌다 보니까 사육공 시설이 되게 노후한 곳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서도 곰탈출 되게 일어나면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재난문자가 한번 싹 가가지고 곰이 탈출했으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이런 탈출 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산업을 빨리 없애고 새로운 뭔가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빨리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22년도 3월 기준으로 이제 331마리가 이제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반달가슴곰이 원래 이제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리산 반달가슴곰 계속 동복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리산 반달가슴곰이랑 사육곰이랑 이제 아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한국에서 서식한 아종이어서 이제 천연기념물이 맞지만 사육곰은 사실 그런 천연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육이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 웅담 퇴치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아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진도에 있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는데 그냥 일반 진돗개들은 사실 그런 보호를 못 받고 개식용을 이렇게 먹게 되거나 이래도 사실 보호는 못 받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결 방법으로 왜 생추어리만 이제 얘기가 하게 되냐면 야생에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생존 가능성 자체가 낮고요. 사육범이 계속 철장 안에 갇혀서 인간이 주는 이제 먹이만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야생으로 보내도 민가 근처를 머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인간도 위험하게 되고 그 곰도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태계 교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곰이랑 어쨌든 아동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 한국 지리산의 사육곰 그 300마리를 다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제 생추어리가 되는데 아까 희진님이 잠깐 짧게 설명해 줬는데 생추어리는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단어인데요. 갈 곳 없는 이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럼 과연 동물원이랑은 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동물원은 이제 사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숨을 공간도 없고, 먹이 체험 같은 데도 계속 이용이 당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생추어리는 이제 이렇게 관람은 할 수 있는데 관람을 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안내자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지 동물원처럼 그냥 누가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이제 그 막 두들길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간의 뭔가 그런 것보다 동물의 이제 생태적 본능이나 얘네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설이 이제 생추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정부에서 충남이랑 구례에 보호시설을 짓는데 그럼 왜 민간에서 꼭 지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례에 일단 지어지는 게 이제 49마리 규모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이제 23년도 말에 완공 목표인데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70마리 규모인데 지금 설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20 완공 목표인데 어차피 구례랑 서천에 지어져도 331마리를 수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이게 공간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 동물한테 있어서 동물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사육곰을 보호하면서 이제 민간에서 그 기준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사실 국립에서는 그거를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에서 이 정도 하는 너네는 국립인데도 이 정도도 못해?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민간 생추어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매우 어렵지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추어리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원래 저희가 이 생추어리를 짓겠다고 했을 때는 땅이랑 건물을 해주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그게 조금 아예 백지화로 돼서 저희가 땅부터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이제 되게 일정이 늦어지게 됐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비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제 돔들은 사실 개고양이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얘네가 이제 안전하게 서로 거리를 두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면은 사실 3만 평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제 토지 매입부터가 이제 20억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초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곰 이제 안에서 비가 오거나 이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실 같은 이제 곰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방사장이라고 해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이제 베트남 생추어리처럼 그런 수영장도 있고 어디 올라가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들도 필요하고 사무실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도 필요한데 그 비용도 한 15억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생추어리가 안정화되기 전에 운영을 하려면 사실 그 안에서 돌보는 사육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수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 초기 운영 비용도 사실 조금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곰은 야생동물 중에서도 조금 크고 까맣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그런 개 보호소보다 민원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곰 탈출 작년에 있을 때도 사실 그 인가 주민들 이렇게 되게 불안해하고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민원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어쨌든 건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가능한 3만 평을 구하기가 지금 되게 찾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경사도 너무 높으면 개발이 또 안 되고 저희 화천 애들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경사도 높은 땅들은 사실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경사도도 20도 이하여야 되고 이제 개발을 또 하려면 도로도 좀 접해 있어야지 훨씬 더 개발을 할 때 수월해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는 땅이 없어가지고 되게 짓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바로 뭐 저희가 하겠다고 지금 1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땅도 못 구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계속 알아는 보고 다니고 있어요. 계속 여기저기 땅 전국으로 찾고는 있고 이제 저희 개체 소개를 조금 자세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15마리 다 소개를 할 거고요. 죽은 애들도 소개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위에 U라인 있고 밑에 L라인 있어서 U라인부터 먼저 소개를 할 건데 U라인 첫 번째 있는 곰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몸무게 쟀을 때 57.8kg, 57.8이 나왔고 하청 곰 중에서 가장 좀 넓은 사육장에서 살고 있어서 조금 성격도 약간 느긋한 편이고 저 동그라미 같은 우물 위에 되게 앉아서 휴식하는 자세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요. 트레이닝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약간 공간이 넓어서 트레이닝 자세가 잘 나와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체열 말고도 주사도 얘네가 나이가 많을 때 주사를 맞을 때 또 조금 강압적인 거 없이 스스로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와서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그때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주사 둔감한 이제 터치 강아지들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잘하는 편이고 얼굴 털 갈기가 조금 발달돼 있는데 여기 얼굴 말고 이쪽에 갈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갈기가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몸 쪽에 갈기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유원이는 여기 얼굴털 갈기가 조금 발달된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주둥이도 짧고 콧등도 되게 둥글고 약간 둥글어서 그런지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개체입니다.
유투는 유원이 옆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칸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제 91.4kg여서 조금 이번에 겨울잠 재운다고 저희가 살을 조금 찌우려고 했는데 살이 조금 많이 찐 상태입니다. 이제 유원이처럼 트레이닝을 되게 잘해요. 특히 저 아랫사진 보시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트레이닝을 되게 잘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입을 이렇게 벌려서 안에 구강 상태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옆에 이제 유슬이랑은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밥을 같이 준다든지 이제 계속 너네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 약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콧대가 살짝 옆에서 봤을 때 뭔가 곱고 살짝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고 보면은 귀가 한쪽이 잘려 있어요. 그게 사육곰 애들이 막 귀도 잘린 애들이 있고 발도 잘린 애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역한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통 잡아 뜯기거나 막 이래서 없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유투는 여기 귀가 한쪽이 거의 약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송곳니가 좀 잘 보이게 조금 표정을 좀 짓는 편이고 얼굴은 작고 유언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이쪽 털 갈기가 조금 크게 잘 자라 있습니다. U3는 유언이 U2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뭐가 가장 다르냐면 사진에서 보면은 저 위에 이마 라인이 앞에 애들은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동그래요 살짝. 그리고 코도 조금 더 크고 수컷인데 유투보다 몸무게가 작죠. 57.4kg고 옆에 있는 유투랑 이제 옆에 또 유식이라고 있는데 둘 다랑 조금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팔 쪽이 털이 빠진 후에 지금 자라지가 않고 있어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약간 더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욕은 좋은데 약간 계획대로 살이 잘 찌지 않아서 저희가 증량을 해서 음식을 주고 있는데 약간 식전이랑 식사 때도 되게 행동이 빠르고 흥분도가 높아서 정형 행동을 조금 그래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러고 갈기가 거의 없어요. 앞에 애들은 약간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했는데 얘는 얼굴이 되게 좀 동그랗죠. 그래서 갈기가 거의 없는 특징을 조금 가졌고 주둥이 우측 옆에 여기 이렇게 하얀 점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약간 빛같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작게 여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라는 친구가 유라인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된 친구인데 사실 계속 저희가 구조하러 갔을 때도 뒷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끌고 다닌 상태였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계속 쓸리는 상태였고 그래서 수의사 활동가가 수술을 시도를 하려고 갔는데 좀 외상이 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항문도 다 파열돼 있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냥 안락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냥 살아있을 때의 특징 같은 거를 보면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고 귀 끝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눈이 약간 되게 초롱초롱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털이 약간 곱슬? 근데 이것도 사실 스스로 뭔가 그거를 못해서 곱슬처럼 더 보였을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리고 보금이도 역시 이렇게 좀 갈기가 발달된 편은 아니었어요. 약간 갈기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턱 밑에 여기 일자로 여기 털이 나 있죠. 위에 사진 보면 약간 철장 옆에로 보이는데 그게 약간 특징이었던 개체입니다. 이제 그 유식이도 암컷인데 이제 96.2kg에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개체고요. 돌봄 초기 때부터 이제 뒷다리 보행이 이상이 있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빵에 숨겨뒀고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마시멜로에 숨겨뒀는데 약을 정말 잘 골라내는 편이어가지고 지금은 가루약으로 사료랑 섞어서 꿀물이랑 같이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루약으로 있을 때는 잘 먹고 이 친구도 이제 겨울 이후로 살이 좀 많이 쪄서 채소 위주 식단을 주면서 이제 살을 조금 빼고 있고 토마토를 근데 안 좋아해요. 다른 곰들은 토마토를 꽤 잘 먹는 편인데 유식은 토마토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당근이랑 주키니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살짝 이렇게 백탁이 있고
눈 주변이 약간 깔끔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조금 짓물러 있는 것처럼 눈이 돼 있고요. 안쪽 여기 안쪽 결막이 좀 잘 보여서 안쪽 결막이 좀 충혈되어 있으면 눈이 약간 빨갛게 보이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하체가 좀 발달돼 있어요. 엉덩이 부분이 되게 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얼굴털 말고 여기 목 쪽, 목 부위 갈기가 좀 발달돼 있는 이제 곰입니다. 우투리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이랑 완전 다른 외형을 가진 개체인데요. 수컷이고 67.2kg, 67.2. 근데 약간 저희끼리는 뭐 유인원 같다, 그리고 뭐 개미핥기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났어. 되게 진짜 특이하게 생겨서 우투리는 사실 처음에 곰이 다 비슷하게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우투리는 되게 빨리 외워지는 개체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외관이 다른 친구들이랑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도 흥분도가 높아서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행동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약간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안 찌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 친구도 증량하는 식단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그리고 코가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약간 매부리처럼 돼 있는 코고 아랫사진 보면 약간 묘하게 약간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갈기가 거의 없어요. 이쪽 보면 그냥 여기도 없고 이쪽도 없고 그리고 이름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이름은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애 특징에 대해서 약간 글을 올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제 아랫라인으로 넘어와서 L라인 소개를 하면은, 본바는 수컷이고요. 86.2kg이고, 이 친구도 조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뒷다리 부에 계속 이상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시멜로우로 약을 먹는데, 약을 되게 잘 먹어요, 유식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과거에 살균 중성화 수술을 정부 차원에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개고양이도 수술하고 나서 되게 수술 후유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사실상 거의 수술하고 바로 방치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 수술로 인해서 조금 죽음까지 갔다가 이제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농장주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상체가 되게 발달돼 있는 편이에요. 몸이 되게 다부지고 얼굴 갈기보다 여기 목이랑 어깨 쪽, 어깨 갈기가 되게 발달돼 있어. 여기 보시면 약간 팔 쪽 있는데 갈기가 돼 있죠. 그리고 약간 저 사진 같은 표정을 되게 많이 지어요. 약간 시무룩하면서 약간 입술, 아랫입술을 좀 보여주는 표정. 이제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가 이제 편안이인데 편안이가 이제 내실에서 죽은 채 발견돼 있었어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했던 개체인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죽은 상태여서 저희가 꺼내서 이렇게 그 농장에 묻어서 저희가 무덤을 만들어줬고요. 약간 봄바랑 닮았고 봄바보다 조금 더 큰 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L3는 암컷이고 호기심이 조금 많은 편이고 엎드려서 앞발로 이렇게 먹이를 끌어 안아서 약간 먹는 걸 잘해. 그리고 저 사진처럼 약간 웅냥냥 하는 약간 이런 먹고 있는 듯한 표정을 되게 잘 지어. 그러니까 귀를 약간 젖히고. 정형 행동이 좀 많은 편이고 역한 곰들을 조금 자주 경계하는 개체입니다. 엘사는 약간 우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U3 우툴이랑 비슷하게 행동이 빠르고 잘 먹거나 이제 안 쪄서 얘도 이제 계속 증량을 위해서 애들보다 더 사료도 많이 주고 하고 있고 발바닥 상처가 좀 자주 나서 발바닥 상처를 치료를 많이 하는데도 사실 여기 환경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해도 계속 덧나서 저희가 매주 보고 있기는 한데 기록을 하고 상처 좀 자주 잘 나는 편이에요. 얼굴 모양이 반달가슴곰보다 아메리카 흑곰처럼 생긴 편이고 이렇게 첫 번째 사진, 위에 사진처럼 약간 입술을 벌리고 웃는 듯한 저런 표정을 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 일반 반달가슴곰이랑 약간 체형이 살짝 다른 개체입니다. 어프는 물을 좋아해서 이름이 어프가 됐는데 이렇게 약간 어프프 하는 그런 걸 되게 잘해서 그래서 저희가 커다란 저런 고무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넣을 수 있게 해주고 얼굴털이 살짝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약간 아래턱에 살짝 아주 조금 점처럼 흰 털이 있고 여기 목갈기가 좀 적고
다른 곰보다 살짝 그 털이 짙은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칸에는 미남이랑 미소 이제 두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미남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화천곰 중에 가장 큰 개체입니다. 수컷 중에서도 가장 큰데 유일하게 세 자리 몸무게인데요. 137kg이고 근데 되게 몸이 큰데 아래 사진 보시면 반달가슴곰인데 반달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되게 희미한 반달가슴곰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몸에 비해서 눈도 조금 작은 편이고 저렇게 자주 발라당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저렇게 해먹 설치해줬을 때 유일하게 되게 엄청 해먹을 잘 이용한 개체였어요. 되게 해먹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타이어 침대라고 해서 이제 또 타이어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 거기도 되게 잘 올라가고 앞발 이렇게 사용해서 재료 잘 음식을 잘 먹어요. 그리고 미소는 이제 미소가 약간 아름다워서 미소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됐는데 이제 암컷이랑 수컷이 같이 지내는 거고 미남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미남이가 등치가 되게 크고 이래서 자주 좀 밀려서 음식에 대한 조금 약간 그런 거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일단 뭘 주나 하고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잘 오고 그리고 약간 저렇게 올라가서 사람을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잘 쳐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동그랗게 생겨서 조금 어려 보이고 턱에 약간 저기 턱 밑에 보면은 살짝 흰 무늬가 있습니다. 눈도 되게 동그랗고 조금 귀엽게 생긴 개체고 근데 칠성이는 원래 이제 맨 끝칸에서 칠롱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가 둘이 계속 싸워서 저희가 앞에 이제 2번째 칸 친구가 죽었을 때 보낸 이제 편안이를 세상 떠나 보낸 다음에 이제 사육장이 비었어서 이제 거기 공간을 좀 치우고 이제 칠성이랑 칠롱이를 분리시켰어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번째 칸으로 옮기고 지내고 있고 화천곰 중에서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편이에요. 48.6. 그리고 눈매가 조금 약간 이렇게 날카롭게 아까 미소는 좀 되게 동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날카롭고 털이 약간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칠롱이는 칠성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해먹이랑 이런 다양한 걸 설치해줬는데 아까 미나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해먹에 잘 올라가서 있었는데 칠롱이는 저렇게 약간 얼굴을 빼서 거기에 있는 음식만 이렇게 먹고 약간 특이하게 해먹을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할 때 저 철장 안에 이제 내실 안에 저희가 가두고 거기 사육장을 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장명행동을 너무 해가지고 철장을 너무 물어뜯어서 이빨이 되게 다 닳아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청소할 때 저기 내실 안에 음식을 많이 줘서 그걸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으면 사실 그 철장을 계속 뜯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명행동을 좀 줄이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약간 작은데 반달 가슴 무늬도 되게 선명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달 가슴 무늬랑 제일 비슷하다는 평이 있어. 이제 15마리 개체 소개는 다 했고,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애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약간 비교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저희가 돌봐서 무조건 저희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 21년도 6월 21일 날 찍은 거였는데, 유언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뒷다리 털이 다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훨씬 뒷다리 털은 이미 다 나 있고 살이랑 이제 그 근육도 되게 많이 붙어서 그래도 좀 저희가 노력한 것들이 이제 저희도 막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잘 모르겠다. 저희 매주 보니까 그러고 있다가 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조금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들 15,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일단 소보금자리 이야기까지 듣고 그 네. 다음에 질의응답은 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홍상원 활동가님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카메라를 좀 최대한 많이 켜주시면은
제가 얼굴을 한 분씩 다 뵙고 싶네요. 네, 제가 다 많이 아는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네, 환상을 주제로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상을 주제로 하는 그 내용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재밌게 동물 해방 운동을 하면서 사실 재밌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정말 네, 기대가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끼는 모두가 해방되는 환상, 이 코뿔소 동물 해방 물결의 코뿔소 보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물 해방 물결 활동가 홍성환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바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가 소 보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단체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소개를 제가 급하게 들으면서 넣어봤습니다. 동물 해방 물결은 2017년에 서울에서 출범을 했고요.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슬로건 아래 종차별 철폐와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착취되고 학대당하는 모든 동물의 비인간 동물의 권익을 옹호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단체 소개 드리고 나서 코뿔소 보금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뿔소 보금자리는 동물 해방 물결에서 작년에 구조한 코뿔소 여섯이 이제 평생 여생을 착취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추어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보금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좀 이 보금자리의 주인공인 보금자리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여섯 형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발표 제안을 들었을 때 약간 이 소들이 직접 여기 제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거를 이 코뿔소 지금 임시보호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보호처에 카메라를 달 수는 없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지루하지만 소들이 직접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형제 전부 다 성격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섯 이름이 머위, 메밀, 미나리, 부들, 엉이, 창포입니다. 꽃풀과 들풀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제 꽃풀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네, 가장 먼저 창포입니다. 네, 인기가 좀 많은 소인데요. 늠름하고 약간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게 말과 같이 훤칠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세대 삼각형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 방 저희가 이 두 칸으로 지금 임시보호처에서 나눠져서 있는데 한 칸당 한 방당 이렇게 3명씩 룸메이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이 왼쪽에 있는 1번 방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일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임시보호처의 사장님이신 권충규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서열이 가장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전부 다 모여있는 공간에서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엉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나중에 생추어리로 가게 된다면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위풍당당하고 점잖은 성격입니다. 창포가 좀 인기가 많고 저희가 엽서를 내면은 창포 엽서를 그렇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창포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소는 머위입니다. 머위는 그 옆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하얗고 높은 뿔이 보이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친근하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모험심이 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저희가 간식을 준비해 갔었는데 사실 소들이 여물 같이 생긴 이 사료만 이제 평생을 먹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죠. 이렇게 맨날 흰밥만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평생을 그냥 흰밥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간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갔을 때 사실 바나나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게 약간 무기같이 생겼기도 하고 좀 겁을 다들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먹는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가장 먼저 이 먹는 걸 시도했던 게 머위입니다. 네, 그리고 식성도 굉장히 좋아서 그때 당시에 바나나 옆 친구들 간식까지 전부 다 먹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분리하느라 애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 옆에 1번 방의 세 번째인 미나리입니다. 약간 미나리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고요. 최근에 좀 덩치가 불면서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오기도 하고 호기심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요. 예, 미나리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미나리가 이렇게 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 미나리는 말이 많다. 그리고 이제 2번 방으로 넘어가면 2번 방은 엉이가 2번 방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네, 동네 형처럼 생긴 엉이는 몸집도 크고 호기심도 많은 편이에요. 요새 가장 많이 잘 먹고 몸집이 크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소 목장 시절부터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그 목장에서 활동가들이 이렇게 앞에서 춤추면은 따라서 이렇게 춤추고 있던 어원인데 원래 이렇게 항상 붙어 있었던 단짝이 있었어요. 그 짝꿍이 건키라는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진도 항상 같이 찍히던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건키는 그래서 건키거든요. 엉이랑 그래서 엉이라는 게 그래서 붙은 이름인데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살이 됐는데 건키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이후로 성격이 좀 침체가 된 느낌이고요. 어떻게 도살되게 된 과정인지는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방의 메밀입니다. 네, 멋지고 긴 다리를 가졌다라고 여기 지금 그 줌에 참여 중이신 희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긴 다리가 멋지다고 합니다. 가장 성격이 좀 순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아요. 저희 마음 한켠에 좀 아픈 구석이 있고 엉이한테 그래서 엉이 때문에 약간 살이 좀 요즘 많이 홀쭉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추어리가 사실 가장 절실한 친구가 메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부들이죠. 부들은 뿔이 굉장히 이렇게 나다만 느낌으로 저게 지금 아직도 저래요. 뿔이 그냥 되게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얼굴과 뿔이 동글동글한 것처럼 성격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가장 먼저 활동가들이 가면은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아까 말했던 머위랑 부들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츤데레라고 합니다. 이것도 네, 희진님의 제보를 받아서 적었습니다. 네. 소보금자리를 그래서 꿈꾸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역대 최장 장마로 이 장마의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그 슬로건으로 유명했던 그 시점에 이제 찍힌 사진입니다. 소들이 살기 위해서 장마로 인한 홍수를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소라고 미디어 매스컴에서 엄청 많이 다뤘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소들이 올라간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미디어에서 뭔가 이 감동적인 스토리로 소모만 되고서는 전부 다 도살됐습니다. 주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뭐 일주일 안에 도살된 케이스도 있었고 김해로 이렇게 김해에서 도살되고 등회 판정을 받아서 도살됐다 뭐 이런 기사도 났고 했는데 이 소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한 어떤 그 보금자리가 있었으면 이들이 구조돼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많이 말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백스토리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이제 그 불법 개농장 옆에 있는 소농장을 소들 소 15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동물해방목결이. 그래서 2021년 2월에 그 목장 사장님에게 소들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요. 그리고 바로 4월에 그 목장 사장님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이게 2021년 3월 뉴스레터예요. 그러니까 그 협약하기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생추어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추어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
포부를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동물해방 물결에서. 그래서 소 15을 약간 이렇게 구조해서 보호할 이제 계획이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소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 동물 해방 운동의 이제 입장에서 그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반려동물에 비해서 턱없이 미진한 축산 피해 동물의 문제를 꼬집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생추어리 소들이 구조돼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육식주의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월 14일이었나요? 협약서에 당시에 이제 협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는 이지연 대표의 손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협약서가 프린트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글을 썼던 그 펜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직접 적은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물해방 물결이랑 관련성이 없었던 그때 이동시 현희진 님이 그 물결 원고 때문에 같이 따라가셨었어요. 근데 글씨를 잘 쓰는 분이 희진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그때 직접 협약서를 작성을 해주셨었고, 그런 이제 백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까지는 이제 순탄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임시보호처 물색 과정에서 좀 순탄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안타깝게도 축사 건설은 안타깝게도가 아니죠. 이 프로젝트의 안타깝게도 그 축사 건설은 이제 허가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신규 축사 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축사를 우리가 뭐 그냥 어떠한 그 임야지를 구해서 축사를 뭐 축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뭐 만들자라는 생추어리를 처음부터 구축하자라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 이미 축사인 곳이나 그 일부를 찾자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결정을 내렸었고, 그래서 4월부터 SNS를 통해서 임시보호처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보받은 곳을 전부 다 무산이 되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 말에 임시보호처가 확정되기 전에 그 인천 목장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이제 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8월 한 20일까지 시설이 철거되어야 되니 8월 10일에 이 전부 다 이제 도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얘들이 추석 때 이제 도살 예정이었는데 8월 아무튼 8월 초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걸 하지 않으면 다 도살을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그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원 이사장님이라고 저희 프로젝트를 굉장히 그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인제에 있는 하늘내린 목장의 권충교 대표님이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굉장히 그 임시보호처가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동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역위생법상 정말 이 움직이는 애들이 이동을 하려면, 임시보호처를 이동을 하려면 많은 절차가 존재합니다. 뭐 혈액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얘네들 그 직접 검사를 받으면 또 이게 며칠이 걸리는데,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량 이동 수단도 미리 이제 얘네들이 몇을 우리가 구조할지 이런 게 명단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모금을 예정보다 좀 일찍 닫게 되면서 목표 모금액인 7,500만 원 중에서 이제 61%인 4,6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금을 달성하게 되면서 후원자 1,684명, 이 후원자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15 중에 6을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축사 출입문에서부터 가까운 순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 15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동하는 날에 또 애도의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도살되는 그 8월 10일에 애도의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천 목장에서.
백도라지, 꽃다지, 들콩, 동글레, 범동, 박하, 달래, 완두, 건기 이렇게 9시. 그래서 꽃풀소 이제 출간날, 출간날과 입소날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날 처음 들어왔던 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에서 진행했던 애도이식 사진인데요. 이 굉장히 이제 아픈 상처가 활동가 전부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던 날인데, 근데 이거를 통해서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이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섯을 살리게 된 거니까 여섯을 살리게 돼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9이 아니라 9명이 아니라 90명, 900명, 9,000명, 9만 명, 그 이상의 무한대의 수의 엄청난 계속 그 학살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추어리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가 이제 그 좀 과거의 이야기였고 소보금자리가 조금 더 이제 최근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세민님하고 함께 같이 가서 그때 간식을 처음 줬던 날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머위가 가장 먼저 와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혀로 이렇게 핥아서 손에서 직접 이렇게 가져서 먹던 머위거든요. 소의 혀가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손에 이렇게 닿으면 진짜 아파요. 네, 그랬던 사진이고 직접 저희가 그날 바나나를 껍질째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줬었는데 여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권중규 대표님은 이렇게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평생 이제 소를 키우면서 다른 거를 주지를 않고 했으니 이런 거를 뭐 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런 좀 먹어도 안전한 이런 과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바나나랑 감자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목에 걸리지 않게 직접 칼로 잘라가지고 저희가 줬었던 날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날이 사실 그 DMZ 평화생명 동산에 있었던 저희 식목일 전후로 저희가 여기에서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생명 동산의 이사장님인 정성환 이사장님이 맨 앞줄에 계신 흰머리 하고 계신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해내림 목장이 연결된 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정신적으로도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식목일의 기념으로 약간 식목 워크숍을 좀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려가서 1박 2일로 여기에서 이제 식목도 하고 교육도 받고 직접 교육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목을 그날 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에는 식목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소들 가서 간식 같이 주고 했는데 그때 한겨레에서 기자님이 따라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2개가 났었습니다. 세민님 기사가 나가고 비건 배우 임쌤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비건이면 그냥 뭐 항상 비건이 앞서죠. 비건 배우. 비건 배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죽을 고비 넘긴 소들의 안식처 인재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월 폐교토의 소보금자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군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신월리랑 아직 협약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내보냈냐. 저희는 이제 신월리랑은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장님이랑 사무장님한테 우리가 기자님이랑 직접 사무장님이 인터뷰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건데 군청 쪽에서는 이게 사실 마을과 같이 하면은 군청이랑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 군청에서 저희가 그래서 인재를 한 번 더 내려갔을 때 군청에서 급하게 어떤 그 담당자분이 나오셨었는데 2분이 오셨었는데 그날 정성환 이사장님이 자리에 함께 계셔가지고 그 이사장님이 이거는 동해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군청 문제다. 군청이 이렇게 약간 사업을 늦게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가면서 오히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좋게 협력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풀리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겨레 기사가 보금자리에 대한 기사가 2개가 나가고 또 비가 내리면은 폭우가 온다고 영어 속담으로 그 생방송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싶다. 되게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또 MBC에 또 나갔어요. 방송을 또 처음 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들이 코뿔소 이름으로 나가요. 매매 머리 막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서 굉장히 좀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들이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소의 이름으로 불린 첫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 나가는 코뿔소 보금자리. 보금자리 조성 현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 사진인데요.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 부분인데 이장님이 직접 그 뒤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가 사실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되게 우거지고 약간 굉장히 높은 갈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아예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이장님께서 여기를 다 이렇게 트랙터를 직접 이렇게 몰고 이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근데 이장님이 또 대단하신 게 되게 재능도 많으시고 정말 직접 뭔가 이렇게 빠르게 이 실천 이렇게 빠르게 이거를 하려고 하시고 되게 이 보금자리 직접 만드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세요. 축사 건축 경험도 많으시고 따로 이렇게 막 몫으로 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장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장님이야말로 좀 친데레 정석이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인데 이장님께서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도 좋고 근데 좀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3가지 문제. 물 부족하다. 축사가 여기에 생기게 되면 물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가축 분뇨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뭐 소 키워본 적 없잖아. 그거랑 이제 3번째가 대형 축사 생기면 어떻게 해? 소 이거 6으로 안 끝날 거잖아. 뭐 이 3가지 문제를 대고서는 우리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을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약간 의아했었는데 정성호 이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갖고 그때 말했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처음 들은 거예요. 이게 동해물이 여기서 잘 하려면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이런 계획서를 좀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김경림 사무장님이신데 그 카톡에 이제 생일이라고 떠가지고 저희가 저는 이 자리에 동석하지는 못했지만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이렇게 드렸던 날입니다. 사무장님은 모든 실무를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장님과는 굉장히 또 다른 면에서 되게 이 소중한 저희 또 든든한 지원군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 꿈을 꾸는데 환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 정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제 사무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그리고 마을에서 최연소이십니다. 50대이신데 신월 분교 저희가 사용할 그 폐교에서 직접 이렇게 학교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 추억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날 우셨어요. 이날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저희랑 그 관계를 되게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사무장님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신월 분교를 진짜 꿈꿀 수 있게 하는 또 장보인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전부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마을에서 소신 있는 정의당 투표를 하신 그거를 또 저희한테 굉장히 재밌게 말씀해 주셨던 김경민 사무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나중에 불러가지고 삐처리 어느 당을 이거는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이 벽화 이렇게 직접 마을 체험관에 벽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동물야방 물결에서 동해물에서 이렇게 했었고 가장 최근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소부검자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6월 30일에 신월리 체험관, 장도 신월리 체험관에서 이장님과 네, 이전 대표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꽃풀소 집짓기 프로젝트가 이제 SNS에 올라갔고요. 현재 꽃풀소 모금 챌린지를 SNS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물해방 물결 SNS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이렇게 모금 홍보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듣고 계신 37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 집짓기 마련을 위한 꿈에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QR코드를 이렇게 크게 박아왔는데요. 휴대폰으로 직접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은 QR코드 통해서 이 모금함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3초 세고 넘어가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그 어려움과 방해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지만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이야기 들으면 항상 이제 공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보자면 이제 지역과의 관계, 그러니까 마을의 또 이장님, 결정권자, 의결권자이시죠. 이장님, 그 다음에 실무자인 사무장님, 그 다음에 사실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을 또 비공식적 지도자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게 어떤 종교인이 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이장님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정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로컬 투어 사업단이라고 또 그 사립 다른 단체, 그 인재의 어떤 그런 투어를 관리하는 이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모든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뭐 마을 측에서 어떠한 뭐 우려 지점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가장 큰 어떠한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걸림돌이라기보단 오히려 또 다르게 보면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에게는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말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에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짧게 이제 넘어가겠는데, 불확실성의 지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없는 약속을 저희가 했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또 있고, 가장 큰 게 인재라는 그 지리적 요건. 이게 인재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범선님 말로는 2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3시간 반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히면은 뭐 4시간 걸린 적도 있고, 근데 뭐 한 3시간 정도라고 뭐 어림잡아서 본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6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가서 또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심리적인 부담이자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크게 잡아먹은 것 같아서, 마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혜윤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동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거를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 분뇨가 엄청나게 많은 파리가 생기고, 악취가 많이 생기고 수질 오염의 원인인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물 부족. 하루에 굉장히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들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몇 리터인데, 그거 곱하기 6이면 이 정도의 물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을에서 물이 부족한 마을이에요. 물이 부족한 마을이라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서 이미 대형 축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6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를 삼다는 게 약간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부인으로서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오히려 마을 측에서 우리가 이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보금자리의 내일 과거가 아니고 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내일까지인데요. 어떤 것을 꿈꾸는지, 어떠한 지금 환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찍힌 드론 샷인데요. 신월 분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나요? 괜찮나요? 네, 좀 최대한 빨리 네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월 분교의 자리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분교 쪽이 약간 이 폐교거든요. 폐교에서 교육이랑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나눌 수 있는 카페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관사 두 채를 좀 그 활동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작업실 정도로 이제 저희가 바꾸고, 뒤에 있는 조그만 이 공터를 이제 보금자리로 만드는 여기 미뤄져 있는 공간을 보금자리로 바꾸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 토지 장부 같은 거를 이제 다시 알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옆에 있는 이 큰 들판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또 기적적인, 또 사실 되게 긍정적인 이 단계로 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꿈꾸는 보금자리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가장 마지막에 그냥 한국의 어떤 최초의 비거니즘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저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의 단체 의견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환상은 이게 뭔가 이 비건 공동체가 제가 비건이 되고 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가장 꿈꿔왔던 건데, 그것의 어떠한 이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된다면 그런 출발점, 어떠한 정말 성공적인 어떠한 대한 공동체라든가 협업 방식, 협업 관계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 꿈을 같이 꾸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동물해방 물결에 다른 활동가들이 생추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예, 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진님입니다. 소들이 평생 살아갈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 살림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소들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살아나는 것들을 상상한다 라고 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은수님은 이 누군가는 소 6을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뿔소를 살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6이라는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면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희진님은 도살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늙어가는 소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환님은 소들이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들이 생명을 느끼는 존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죽임이 일상화된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 해방은 저항의 언어로 항상 달려왔는데,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육식을 하는 마을 분들이 힘을 모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생명 살림의 가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린님은 고기가 아닌 마을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소들, 이 환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승찬님은 태어난 날에는 축하를 못 해줬는데 이제부터 앞으로도 축하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신월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온전히 수명을 다했을 때 같이 한 추억들과 기억들을 잘 남겨서 장례식도 해주고 싶다. 비인간 동물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낙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님은 애들을 구하기 전 인천 목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당연한 그런 사실들이 실제로 와닿아서
생추어리를 통해 머리로는 알지만 느껴보지 못했던 당연한 사실을 오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윤경님은 국내에서 소생추어리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 남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다음 세대부터는 더 비인간 동물이 해방이 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삶을 만들도록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은 달라졌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연님은 애들이 임시보호처에서 활동가들과 아직 친해지기 전이라, 그리고 풀밭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보금자리에 가면 긍정적인 경험도 하고 그 상황도 바뀌게 되어서 각각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고 친해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그래서 각각의 꽃풀소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각자의 개성과 변화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범선님도 함께하는 활동가인데 범선님 의견은 제가 받지 못해서 이렇게 블랭크로 처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꿈을 공유하면서 이 멋진 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보금자리 얘기를 들으니까 환상이 회복되는 기분 같은 것을 오늘 많이 느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주제인 지옥 아닌 공간 만들기에 맞게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한켠에서는 치맥 페스티벌, 치킨과 맥주의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그것에 대항해서 엠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기획자이신 김기훈 님께서 좀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페스티벌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에 같이 들어와 있는 비긴의 나루님과 공동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방 고스란히에서 책방 고스란히에서 조금 일하고 있는, 많이 일하진 않습니다. 조금 일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오늘 방금 직전까지 엠맥 페스티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구 동성로를 행진을 하고 지금 막 뒤풀이가 열리는 엠맥의 밤이 열리는 커먼이라는 공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수선한 기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나루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동대구역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동대구역에 그 맥주잔을 들고 있는 치맥 페스티벌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완전히 대상화한 그런 마스코트 동상이 하나 서 있죠.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여기 나루 같은 그런 활동가들은 그 동상에 그냥 가만두지 않고 표식을 남기기도 했어요. 올해도 역시나 네, 그걸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던 축제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도 들렸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나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엠맥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그 함께할 단체를 나루와 함께 연락을 쭉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선뜻 마음을 모아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짐작이 되기도 해요. 치맥 페스티벌에 대구에 살고 있는 마음이 늘 불편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누군가 말을 던져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그맣고 다정한 마음들, 작은 마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엠맥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들과 연결을 해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좀 지쳤을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6월 18일에 처음으로 연대단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요. 본행사를 2주 앞두고 만난 거니까 엄청 늦은 만남이죠.
연대 단체 회의에서 전체 인맥의 방향과 요구 내용의 수위를 조정을 했고요. 늦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핵심 줄기를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계속 더해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생명이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서서히 인맥 페스티벌의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에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때 처음으로 인맥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알린 거고요. 사실 처음에 계속 회의를 해나가면서 그 치맥에 대한 반대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자라는 초점, 그리고 뭔가 다른 재미를 알려주자라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졌었는데요. 치맥 대신 인맥이라는 구호가 아마 그 구호 특성상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대결 구도로 보도를 하면서 댓글에는 쫙 또 엄청난 혐오의 발언들이 쌓이는 그런 욕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집회 신고 내고 나서 여기 있는 나루와 함께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저희들의 요구는 총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심화시키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치맥 페스티벌을 멈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맥 말고 인맥의 시대로 가자. 아무도 죽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시가 이 치맥 페스티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동물 대상화를 멈춰라. 그리고 5번째는 동물권 교육을 추진하라라는 것이었고요. 6번째는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온 대규모 행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을 따르는 축제에만 지원하라는 이런 요구들을 걸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7월 6일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저희는 인맥 페스티벌을 열었고요. 지금 막 닭과 이야기와 존재들의 행진이 또 끝났습니다. 뭐 되게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시식회, 다크 투어, 탐조나들이, 닭 끓이기, 개막식 축하 공연, 그리고 그 축하 공연은 이내라는 분하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동 씨의 책도 같이 절멸책도 같이 내셨던 이내와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김비동민님이 공연을 해주셨고요. 행진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올 거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전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저희 인맥 페스티벌이 딱 끝나자마자 폭우가 막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서 이게 닭들의 마음인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책방 고스란히를 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비건 지향으로 살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루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저희 경험들이 확장되고 되게 지옥이 아닌 공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줄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루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서 나루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나루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엠맥 현장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행진을 마치고 들어와서 연주를 좀 듣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짧게 얘기를 할게요. 배경은 기호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비긴의 경우에는 경북대 비거니즘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학교 안에 채식학식 도입하고 네, 현장을 계속 궁금해 해주셔서 그 얘기를 그럼 드리면 네, 비긴이랑 고스란히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현장에 사람이 좀 많진 않았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근데 이 첫날이고 또 일과 중이어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시민들이 실제로는 다녀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연대체들끼리 좀 더 연대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고요. 날이 좀 많이 더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어서 내년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좀 저녁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잠시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행진하면서도 대상화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같이 신나면 좋을 텐데 그죠? 대상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면서 생각했고 오늘 저희가 닭뼈들을 이렇게 하고 행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치맥인지 아니면 치맥을 반대하는 행사인지 좀
깔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누락된 것이 있지 않나, 좀 생략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사실 들었어요. 이게 연대체들이 안에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도 있고 동물권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이게 뭔가 메시지가 완전히 뚜렷해지지 않진 않았나?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도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생추얼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리면 학교 막 많이 만들잖아요. 그 성공하고 이러면. 근데 좀 성공하면 생추얼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보고 저도 최근에 지역에서 생추어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짧은 기간 동안 좀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연대 단위들이 모여서 동물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구 지역의 동물권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그러면 현장 인사를 조금 잘 드려도 될까요? 네, 현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상 질의응답과 현장 분위기를 보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장을? 네, 인사하신다고부터 이제. 네네. 블러를 꺼주셔야 네, 지금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덧붙이면 사실 네, 준비하면서 방금 나루가 먼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준비 기간에 함께하기 중간에 일부를 함께하지 못했고 저도 이번 주 시작하면서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저는 집에서 엉덩이를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 자료 만들고 기자회견문 보내고 뭐 선언문 쓰고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루가 나가버렸네요. 네. 네, 인사를 한 걸로 생각하나 봅니다. 네, 어쨌거나 첫 출발이라 되게 좀 서툰 것도 많고 했는데 일단 시민들에게 다른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서 언론도 많이 받아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바탕 삼아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인맥 페스티벌까지 현장 분위기를 대구에 못 가는데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완전 연대하고 지지합니다. 그 질문을 곰보금자리, 소보금자리 이야기가 되는 동안 채팅에 올라온 것들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손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곰 보금자리 지혜님께 곰 나이와 성별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이예찬님께서 궁금해 해주셨어요. 나이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정부 기록에도 없고 농장주들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그냥 추정하는 거고 그냥 성별은 똑같이 이제 생식기를 보고 이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민님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해 네,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뭐 지옥이라는 이제 말로 그 제목을 삼았는데 두 분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일종의 생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소와 곰은 또 많이 다를 거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령 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지옥 같은 곳에 있던 걸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금자리로 말 그대로 보금자리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331마리다 라는 어떤 그래도 구체적인 숫자가 머릿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 현실을 되게 아픈 현실을 과거로 만들어주는 게 건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소 같은 경우는 또 그 다른 게 그 어려운 생처리 작업을 하는 동시에 아까도 잘 얘기해 줬지만 지옥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너무 존재하는 그냥 옆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 중에 6을 구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수십만, 뭐 수백만, 수천만 중에 6을 그 영화 뭐 신들러 리스트처럼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구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엄청난 괴리를 어쨌든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고 꼬집는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홍성환 활동가님께서 간단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겠지만 두 분 다 아시겠지만 그 소 생추어리 중에 부텐란드라는 유명한 다큐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걸 굉장히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걸 지속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그 책임감과 많은 자원과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그 소보금자리, 곰보금자리 각자가 그리는 그런 미래가 어떤 건지 물론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포커스에서 물어보는 거냐면 가령 임신이나 이제 재생산이란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기계 갖고 그렇지만 어쨌든 임신이나 계속 아기를 갖고 어쨌든 걔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가축동물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건 없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구조 요청도 잘 되면 더 들어올 거잖아요. 부텐란드가 정확히 그랬고 이게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안 좋은 의도로 그냥 처리하려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의 제가 말씀드린 그 기부라는 거는 동물 그 자체를 돈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아예 뭐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생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동물 아니면 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단기, 중장기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없어져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정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그 면에서는 되게 아마 만드시는 분들은 토론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지금 당장은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도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상화님부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것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최근에 닷페이스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어, 정말 사실 운동을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번아웃 오는 게 정말 심하게 찾아오고, 저도 사실, 예, 기후정의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예,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제 희망을 찾아야 되는 운동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로 번아웃이 이제 찾아와서 지금 일을 좀 전부 다 이제 중단을 하고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예, 첫, 예, 이런, 이런 공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오랜만에 하는 건데, 어, 이, 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저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연대인지 근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돌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가능성의 지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동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가능성이 지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 돌봄 문화가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서로 힘들 때 그냥 쉬어, 편히 쉬어,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힘든 거를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족한 문화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돌봄 문화가 좀 강력하게 자리 잡는 공동체가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추어리가 지어진다면은 그런 어떠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생추어리는 사실 소들만을 위한 생추어리가 아니거든요. 생추어리라는 정의가 이제 곰 보금자리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어 사실은 이 안식처라든가 약간 피난처라는 의미의 그 영어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모두를 위한 생추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생추어리 사업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추어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비건들이 생추어리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물결에 저항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생추어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엠맥 페스티벌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또 들으면은 그게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가슴이 좀 아파요. 이 엄청 이 혐오와 비판에 맞서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가 조금 더 꿈꾸는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가치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돌봄의 가치와 이것이 소들만을 위한 생추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생추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조금 그게 만약에 돌봄의 어떤 가치 속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게 이제 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야생으로 다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산업은 없잖아요. 곰 산업은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소 산업은 여전히 강대한데 생초리 안에서도 임신도 시키고 왜냐하면 돌고래 생초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아예 피임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만드는 그 대회가 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미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사실 비거니즘 그래서 그 생태 교육과 그 비건 신화 교육을 계속 생추어리에서 좀 주도적으로 잡고 가야 하는 게 우리가 그 육식 산업을 제대로 타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어떠한 그 정의로운 좀 대규모적인 어떠한 전환을 축산업의 전환, 철폐와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서 생추어리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축산업 전체가 어떠한 축소되는 그런 길을 다 같이 갈 수 있을 때 그 환상이 그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후정의 운동에서도 사실 소가 기후정의 운동에서 동물권의 목소리 없이 나오게 되면 소를 전부 다 지금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저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그러면은 사실 사람을 다 죽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랑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소를 문제 삼는 이유는 그냥 소가 비인간 동물이기 때문에인 것인데 축산업이 계속 이 형태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비거니즘을 그러니까 이 축산업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우고 그것을 더 큰 변화의 물결로 만들어내고 그 운동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소들은 다 이제 남자여서 남성소여서 뭐 임신 같은 문제를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 축산 자체의 어떠한 문제 해결이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생처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했을 때도 전부 다 지금
당장 전부 다 죽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수요를 줄여서 그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식 외에는 지금 딱히 큰 대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정의 입장에서도 동물권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냥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태어난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도 고기를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살점을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 소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책임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 수를 줄이는 것은 수요를 줄이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뿔소 6은 남성소이고 동해물과 인연을 맺기 전에 거세가 이미 된 상태여서 임신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거세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지금 집중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현민 씨 대답이 좀 됐나요? 네, 그 도지혜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혜님께서도 그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육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다 중성화를 하고 있어서 사육공 자체는 계속 재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이제 그리고 사실 중성화한 개체도 나이가 그래도 지금 추정 나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많아서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죽을 거예요. 되게 죽어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1년 1년마다 이제 그렇게 뭔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사육범이 죽고 나면은 그럼 생추어리가 저희가 만약에 지은 것들이 비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아까 계속 저희 활동 보여드렸다시피 사육 야생동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원이라든지 지금 실내동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개체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감금된 야생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이 서로 같이 조금 관계를 새로 맺는 장소처럼 역할을 하는 걸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들어온 질문 이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 생추어리 갔던 이제 동해에 있던 농장에 있던 곰들인데요.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조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고 저희가 이제 이 곰들도 만났던 애들이고 여기에도 해먹도 설치했고 저희가 얘네가 나가기 전에 방역을 위해서 이제 매달 이렇게 건강 체크도 이제 그 수의사 활동가가 가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나가는 날에는 사실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일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되게 큰 의미고 약간 그걸로 인해서 그 일이 동물농장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서야 사육공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그리고 사실 주제와 연결시켜서 뭐 했을 때 곰들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사실 큰 변화 아까 사진에서도 조금 말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삶의 질이 조금 바뀐 거 이제 곰들이 좀 더 자기 습성에 맞는 음식을 먹고 행위를 조금 더 음식을 야생에서 막 10시간 동안 음식을 막 찾아다니는데 쉽게 하루에 한 번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좀 더 어렵게 숨겨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근데 여전히 생츄어리가 지어져도 조금 똑같은 것은 어쨌든 감금된 상태인 거잖아요. 인간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여서 그 안에서 저희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돌봄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까 질문 중에 저기 소보금자리 관련돼서 마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뭘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발표 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 부족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축이 너무 많이 가축이 아니죠. 네. 근데 아무튼 가축 동물이 구조된 가축 동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우려도 네 있었고 채팅에 누가 네 꽃포솔을 연기 부분은 네, 동물 해방 물결로 해주시면 네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통해서 링크 타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까 QR 코드 찍으셨으면 거기 통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 부족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물을 많이 마시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마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들어온다는 거에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이장님은.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발표 당시에는 뭐 물탱크를 이제 뭐 빗물 저장고랑 물탱크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있는 강에서 이렇게 끌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우리가 마을과 친해지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을의 어떠한 그런 그 인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런 어떠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있었죠. 예. 그리고 가축 분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희 다른 이 목장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소 6의 어떤 분뇨 처리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약간 트집을 잡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트집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래 마을에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이제 해주신 거니까 분뇨를 어떻게 이제 6의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건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들판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 사실 내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할 때만 문제지. 근데 그랬을 때에도 내부에서 이제 뭐 어떠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런 어떠한 분뇨가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리 말라서 없어질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공간 운영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며칠 후에는 이쪽 공간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으로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뭐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 같은 거를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혜윤님이 사육꿈은 어차피 자연 소멸로 사라질 거라는 점에서 생처리의 회의적인 입장, 어차피 죽을 거면 생처리가 없어도 곧 해결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혜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사육공 산업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시작한 산업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육범이 결국에 죽게 돼서 생처리라는 공간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감금돼서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내 동물원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나 이제 그 동물들이 갈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동물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장소는 사실 동물원과 생처리는 되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서는 사실 생처리가 지어지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히 사육공이 죽어서 얘 이제 어차피 사라질 애들인데 그거 만들어서 뭐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님께서 아까 성환 활동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생추어리가 설립될 그 신월리 마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약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 같다. 울부족이나 가축 분뇨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연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소 전염병이나 살처분 위험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여서 저희가 정말 되게 고민이 많은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 축사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축사가 아니라고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밀어붙이면은 사실 축사를 만들게 되면은 이 살처분 위험성이 이제 존재하는데 반려동물이면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일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제 마을과의 협업과 군청과의 협업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군청 쪽에서 그거는 좀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군청에서 또 허가를 이렇게 쉽사리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장님과 군청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뭔가 행정적으로는 이제 축사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미래에 또 저희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듯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염병 살처분 위험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저희가 큰 뭐 뾰족한 이렇게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네, 근데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전부 다 계획을 짜고 있긴 합니다. 이 반경 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서 한마디만 아주 짧게 너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도 누구나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구나 생각은 했지만 실천으로 못 옮기는 일들인데 두 분 그리고 여기 연결돼 있는 다른 분들 정말 너무너무 예, 진짜 리스펙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 말씀 전해드리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성환님, 지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PPT에 못 넣었는데 성아님은 넣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생추어리가 건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있는 농장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작게 미니 방사장, 그러니까 생추어리를 가기 위한 약간 연습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합사 훈련도 진행이 될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거기에 저희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QR코드는 준비 못했지만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전에 걱정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일을 쉬고 있기도 하고 생추어리에 생추어리에서 보금자리에서 그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아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지금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표해서 나온 거는 맞나요? 근데 아무튼 거기를 완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정말 그래서 그 고맙다는 말을 그 모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과 그다음에 활동가가 아니지만 이거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해루님도 계시고, 네, 세미님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태균님은 프로젝트 문베어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소보금자리에도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또 그 이동할 때도 그다음에 처음에 건강 상태 확인할 때도 최태규 수의사님 통해서 그거를 확인했었고 여기에 계신 이동시 모든 분들이랑 제가 이름 전부 다 못 불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네, 최태규 수의사님도 얼굴을 직접 뵙고 싶었는데 다음에 뵙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추어리도 뭐 생추어리지만 곰보금자리랑 소보금자리도 보금자리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이동시도 정말 이 환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컬렉티브인 것 같아요.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엠맥 페스티벌 분도 처음 가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환상을 또 따로 이어나가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갑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보금자리라는 환상을 이뤄내기 위해선 온 비건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상을 이어나가는 일에는 참 그만큼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5강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열릴 환상학교 6강 한번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는 주제가 이상적인 호텔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다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건들은 여행 가기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왜냐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여행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동시 정혜윤 작가와 그다음에 김탁한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환상학교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의 홍성환 활동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